안녕하십니까. 고승호 박사입니다. 한미 동맹과 관련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미 동맹은 그 국가보안법과 함께 그 국민의 주권이 100% 행사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가 가행되게 만들고 있다.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들이 말이죠. 지난 70여 년간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해서 그 세계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비밀로 붙여왔고, 한국 정부도 역시 미국의 그러한 그 안보 전략을 말이죠 받아들여서 한국 국민에게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죠. 한국 정부가 국민의 그 어떤 정치적인 권익을 위해서 봉사되는 정치를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? 그런데 한미 동맹을 이유로 해서 한국 정치가 국민의 모습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. 그러니까 국민의 헌법적인 권익이죠.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권리, 전쟁으로부터 그 보호받아야 될 권리, 또 100%그 국가의 말이죠. 재원이 국민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해야 될 권리, 이런 부분들이 그 위축되거나 축소되고, 또한 그 외국에서 말이죠. 대부분은 부당하게 강탈되어 왔고, 이러한 부분을 그 문제 삼는 것을 국가보안법이 이적행위라든지 말이죠. 반국가행위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왔죠. 그래서 한미동맹과 그 국가보안법은 손에 안과 겉처럼 말이죠.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좀 해왔다.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국가보안법이 말하자면 방패막이로 활용돼 왔고, 국가보안법의 그 존재 의의를 한미동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, 한미동맹에 대해서 비판한다라는 것을 강력히 처벌하는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유형을 과시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. 국민의 그 권익을 위한 헌법에 보장된 포괄적인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말이죠. 그런 면에서 심각한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그 정치에서 시정돼야 된다. 사실은 한미 동맹이나 국가보안법이 정상화되려면 정치권이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러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 체제 속에서 이러한 그 외교 안보 국내법이 대한 문제점이 이제 시정되어야 되는 것인데,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한미 동맹과 국가보안법이 말이죠.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보면은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불가피하다 뭐 그런 식으로 70년간 강조되어 왔습니다. 그런데 실제 그 주한미군의 말이죠 역할을 100으로 봤을 때 7, 80은 중국, 러시아나 말 소련에 집중돼 있었고, 한 2, 30 정도가 북한의 담당해 왔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뭐 꼭 정확한 건 아닌데, 역시 이제 그 군사적인 그 어떤 위력, 그 파괴력이라고 할까요?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는 핵 강대국으로서 말이죠. 미국에만 필적하는 그런 그 미국의 큰 거대 위협입니다.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? 최근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까지 미 본토를 위협한다고까지 볼 수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주적이고, 이제 북한은 뭐 지역적인 위협이다, 동북아의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할이 북한에 대한 역할보다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말이죠. 미국의 어떤 비밀 유지를 강제하는 어떤 국내법에 의해서 그 한국 국민이 알지 못하게 됐고, 한국 정부도 그러한 부분에서 뭐 그 별다른 말이죠 액션 없이 그 국민 어떻게 보면은 알리지 않았다. 뭐 소극적으로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? 뭐 주한미군이 방위비 등이라든지 말이죠. 주한미군 기지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북한 대비용이다 막 그것을 전제로 해서
한미가 협의한다든지 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 왔잖아요.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부가 일정 측면 국민을 기만해 왔다.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을 막 비판하는 것을 뭐 용공이라든지 반미로 뭐 낙인 찍는 이 정치 문화가 심각하지요. 그래서 국민이 말이죠. 미국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중국이라든지 말이죠.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를 못해요. 국가보안법에 막혀가지고.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그 국민이 그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한미 동맹과 국가보안법에서 이제 그 방해를 받아왔다. 그런데 이 거대 양당은 말이죠.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은 말이죠. 국민의힘은 뭐 한미 동맹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뭐그 폐지라든지 뭐 정상화에 대해서 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. 사실은 없어 왔고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죠. 그래서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서 말이죠. 국민의 그 선택이 말이죠. 대단히 그 좁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70여 년간 유지가 돼 왔고 이러한 부분이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말이죠. 굉장히 그저 보강되고 강화돼 왔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이게 그 한국 국민의 그 헌법적 권한이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21세기에서는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특히 국가보안법은 1948년 냉전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21세기 어떻습니까? 뭐 미 중국 간에도 보면 말이죠. 무슨 뭐 으르렁거리고 전쟁 고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공존하는 부분으로 뭐 큰 흐름이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는 말이죠. 국가 체제나 이념, 뭐 사상이 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뭐 냉전 시대처럼 말이죠. 그렇게 군림한다 그런 것은 좀 시대착오적이고 뭐좀 야만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국민의 그 주권이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을 인해서 뭐 제약이 된다. 이런 그 어떤 부분 야만적인 행위는 정치 분화는 청산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정당들이 별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. 국가보안법이 뭐 국민의 표현, 결사,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말이죠. 모든 이념이라든지 대외노선을 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돼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, 남북 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,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. 소수 정치권이 하면 되겠습니까? 그건 안 됩니다. 그리고 한미 동맹도 그 미국에 종속된 동맹이라는 것이 그 지금 뭐 거의 확실한데 70년간 유지가 돼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예속화된 동맹에 대해서 뭐 불편해하지 않는데 이런 그 부분이 어떤 탈피돼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작전 통제권이라든지 방위비,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국토의 그 온전한 활용이죠. 미국 그 기준에 의해서 말이죠. 많은 부분이 조미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뭐 국토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에 그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이죠.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이러시면 결국 그 이런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그 무슨 그 국민의 정치를 머슴으로써 국민이 헌법적 주권자로서 그 최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말이죠. 그런 그 제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게 그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이죠. 어떻게 그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투표라든지 공개 협상, 국회 비준, 강화 등을 우리 요구를 해야 되죠. 그래서 그 기득권 현재 그를 누리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선거 유불이라든지 뭐그 이른바 불편하다.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무슨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의 뭐 해야 되겠느냐.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거대 정당들이 말이죠. 친문의 카르텔, 그 다음에 논의로 하자고 하는 말이죠. 어떤 부적절한
그런 그 당합이랄까 야합이랄까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전체 국민의 뭐 헌법적 그 권익을 말이죠 회복시키는데 뭐 완전히 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.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도 뭐 비대혁명을 집권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그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혁을 한다라는 움직임을 뭐 잘 보이지 않잖아요. 그리고 뭐 국민의힘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일부 개혁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소수 정당들도 보면은 뭐 그 기득권 거대 양당의 말이죠 어떤 그 정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이것은 역시 그것도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 시민사회도 21세기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말이죠. 뭐 과거와 달리 독자 정치 세력화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. 체계적인 운동,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존 정당에 대한 도저히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보면은 기존 정당들은 그 이른바 시민사회, 시민운동권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영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몇 사람 추려가는 걸 해가지고 말이죠.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시민사회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침묵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그런 표시로 가는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정당의 일부가 흡수되고 그리고 말이죠 선거가 끝나면은 기존 정당들은 시민사회하고 일단은 딱 선을 긋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리는 것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딱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그런 부분을 쟁취해야 되죠 사실은. 우리가 그 세계사를 볼 때 시민사회 말이죠. 그런 그 역할이 쟁취하지 않으면 여기서 주어지는 부분 별로 없습니다. 사실은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. 세계사에서. 그래서 바로 이제 시민운동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와 노력이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죠 우리가 볼 때. 그래서 비서혁명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좀 등장해가지고 뭐 노력은 하고 있죠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한미동맹,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시민사회 정당 진입을 제한하는 정당법, 공직자 선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같은 제도가 유지되면은 시민사회가 그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전히 좁은 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쟁취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시민운동 출신들이 일단은 지금 기세혁명을 그 성공시켜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등장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 어떻게 했습니까? 또 시민 그 사회 일부 그 대표적인 운동가들이 어떤 기존 정당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제혁명의 그 주역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시민사회가 어떻게 했어요? 또 그 일단은 그 촛불혁명, 비제혁명과 같은 말이죠. 그러한 또 운동을 벌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시민운동 쪽에서는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그 기존 정당과의 그 관계,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사회 전체 사회의 어떤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이제 균형을 만들어서 한미동맹, 국가보안법 등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